두 번째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데이터형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그 R에서는 CSV 파일하고 이런 걸 다 받았잖아요. 그죠? 받아서 처리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합니다. 자, 뭐냐면 파이썬을 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활용을 해요. 첫 번째는 수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수학과나 이런 데서, 공학이나 수학 쪽에서. 그럴 때는 주로 이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렬 형태로 사용해요. 그럴 때 쓰는 게 넘파이 개념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분석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CSV 파일이라든가 이런 불러올 때는 넘파이보다는 판다스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쓸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R 데이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스칼라라고 했고요. 벡터가 하나의 행으로 돼 있어, 하나의 열 돼 있으면은 얘를 벡터라 그랬고, 그게 모여 있어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행열이고요. 그게 여러 개 있으면 배열이라 그랬죠. R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걸 거의 안 썼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만 거의 썼죠. 분석하기 위해서. 근데 뒤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거의 데이터 프레임만 많이 쓸 겁니다. 주로 이제 기계학습 쪽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을 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요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R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쓸 거예요. 요게 주로 데이터 분석용으로 쓰는 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판다스라는 패키지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판다스를 배울 거예요, 따로. 그래서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패키지를 써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건데,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개념이 있었죠? 벡터를 쓸 텐데 여기는 벡터라는 게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틀립니다. R과 파이썬하고 차이점. 우리는 R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많이 쓰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R에서 벡터, 행렬, 배열 막 이렇게 많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리스트만 있습니다. 벡터가 리스트로 갖고 와 있어요. 벡터를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문제는 리스트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에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하나로 돼 있는데 꺽쇠 표시예요. 잘 보시면 꺽쇠예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튜플은 가로예요. 그 다음에 셋이 있어요. 셋은 뭐예요? 대가로예요. 이런 가로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는 세트처럼 쓰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A, 이름은 땡땡 홍길동,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붙여서 같이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이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박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쓸 때 쓰는 게 딕셔너리인데 거의 안 쓰입니다. 안 쓰이고 언제 유일하게 쓰이냐면은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써요.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이제 쓸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게 얘가 딕셔너리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제로는 우리는 거의 안 쓰이고요. 얘도 거의 안 쓰이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출력한 결과물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리스트나 튜플 형태로 나와요. 근데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죠. 리스트는 데이터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인덱스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넘버 해가지고요. 1, 2, 3, 4라고 쳐놨어요. 그러면 뭘 해주냐면은 이렇게 대괄호 꺽쇠가 돼 있죠. 이게 리스트 형태예요. 가장 많이 쓰는 계열인데, 인덱싱이 있어요. 인덱싱은 뭐냐면 여기서 0번째 거 갖고 와, 첫 번째 거 갖고 와, 두 번째 거. 항상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인덱싱이 0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서는. 자, 그래서 넘버 0하고 꺽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냐면 0번째 거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개념입니다. 인덱싱이 가능해요. 두 번째 1부터 3까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데이터 추가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겠죠? 리스트라는 게. 그죠? 우리가 아래서 배웠던 벡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분석을 하면 결과가 튜플 형태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이게 튜플이다, 리스트다 이런 거 뭐 그렇게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얘는 데이터 추가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값을 딱 고정해 놓고 쓸 때 이럴 때 쓰는 게 주로 튜플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는 다양하게 인덱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수정 삭제만 못하게 막아놓은 게 튜플이에요. 이해되셨죠? 나중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구분 없이 막 써요. 보면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튜플이고요. 그 다음에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세트는 대괄호처럼 쓰이는데 얘는 묶음이에요. 그냥.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를 못 써요. 그냥 쭉 데이터 값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묶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이 써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게 이제 파이썬, 기본 파이썬에서 쓰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리스트는 꺽쇠, 튜플은 가로, 세트는 거의 안 쓰이고, 세트도 딕셔너리는 뒤에 가서 묶음할 때, 이름 홍길동,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같이 데이터를 혼합해서 쓸 때 많이 쓰이는데, 요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콜할 때는 이거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안 쓰여요. 그냥 바로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리스트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다.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은 행렬 형식으로 분석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행과 열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얘는 리스트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리스트들을 묶어가지고 행렬로 변환해 줄 때 리스트를 갖고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때 쓰는 게 요겁니다. numPy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자, numPy라는 개념은 언제 많이 쓰냐면 리스트는 하나의 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걔를 묶어서 행과 열로 묶어서 쓸 때 뭐를 쓰느냐? numPy를 이용한 배열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umPy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되죠? 리스트로 안 되니까 어떻게 쓰느냐면은 numPy를 갖고 와서 numpy array라는 걸 씁니다. 되셨어요? 얘가 이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는 요 행렬 개념, 요 개념이에요, 요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리스트를 묶어가지고 씁니다. 자, 되셨어요?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MP array라는 개념으로 해서 MP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걔를 갖고 와서 이제 행렬로 만들어줄 때, 여기서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행렬로 만들어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원래 데이터 형태는 리스트에서 하나의 행만 갖고 쓰고요. 하나의 열 벡터로 쓰고 걔를 갖고 와서 배열로 쓸 때는 numpy라는 걸로 콜해가지고 numpy에서 바꿔서 써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개념이 틀려요. R하고 좀 많이 틀려요. 여기가 데이터 형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갖고 올 때 리스트 이렇게 numpy로 안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그 파이썬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조금 복잡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R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걔를 그러니까 분석 변수하고 결과 변수를 같이 쓰는데 파이썬은 걔를 분리해서 씁니다. 결과 변수와 독립 변수를 분리해서 써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약간 좀 틀려요. 이게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이 R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배열 형태로 많이 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배열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NP라는 게 numpy 배열로 이용해서 쓴다 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음 주부터 할 때 요게 numpy입니다. 요게 배열입니다. 요게 리스트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니까 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오늘은 큰 그냥 정리 차원에서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얘도 인덱싱이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꺽쇠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numpy 배열은 꺽쇠로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자르기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앞에가 뭐예요? 행, 뒤에가 열입니다. 앞에가 행이고요. 뒤에가 열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알코드 쓴 것처럼. 그죠? 똑같이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 이런 게 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요런 거보다는 우리가 요런 거는 많이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넘어가면서 많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쓸 때 많이 쓰니까 많이 안 쓰일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요건 별표 5개. 자, 판다스인데 판다스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판다스는 pd.read 이렇게 해서 csv 갖고 오죠. 얘가 뭘로 들어가냐면 자동으로 뭐로 인식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은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인식하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모든 자료들은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 뭘로 저장이 되어 들어와요? 다 판다스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판다스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부를 때는 판다스가 아니고요. 판다스에서 저장하는 데이터 형태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R은 이게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R에서는 다 같이 묶어서 배열 형식 리스트를 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틀리게 뭘 하냐면 리스트, 그러니까 R에서는 벡터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리스트는 파이썬 원래 자체 갖고 있는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행렬은 numpy라는 그 패키지에서 갖고 오는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은 판다스라는 형식이에요. 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리스트, 그러니까 뭐죠? 저기 파이썬에서 작업하는 리스트 데이터 형태의 리스트, 그 다음에 numpy에서 행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 셋 중에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데이터 프레임을 쓸 겁니다. 근데 걔는 뭘로 호출하냐면 판다스라는 걸로 호출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게 조금 헷갈리죠? R하고 많이 틀리죠?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미 갖고 리드할 때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은 배열 형태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따로 할 텐데 어떤 결과를 분석해서 처리해서 나온 결과가 numpy 배열로 결과값이 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바꿔줘요. 이렇게 numpy 뭐냐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 때는 요 명령어를 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쓸 때 모든 분석은 대부분 뭘로 쓰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쓸 겁니다. 그런데 파일을 호출하면은 호출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얘를 나중에 막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걔가 numpy로 자꾸 바뀌어 나옵니다. 아니면 리스트로 바뀌어 나오고 numpy로 바뀌어 나와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또 우리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pd.dataFrame이라고 해주면은 얘를 원래 배열에 있던 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환원시켜 줍니다. 자, 됐죠? 요 정도까지. 자, R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우리가 R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보는 이 파이썬만 가지고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구분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R을 가지고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R하고 파이썬하고 자꾸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벡터라고 안 부르고 리스트라고 부르고요. 리스트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배열 형태로 이제 행과 열로 정리해서 쓸 때 많이 쓰는 게 numpy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올 때는 판다스라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쓴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